혹시 그거 아세요? 겉으로 보기엔 정말 평범한 우리 이웃이 사실은 수십 명을 살해한 연쇄 살인마일 수도 있다는 거. 상상만 해도 정말 끔찍하죠? 자, 지금부터 인도 역사상 가장 소름 끼치는 살인마들의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한 남자의 이야기로 시작해 볼까요? 이름은 아데시 캄라. 하는 일은 재단사였어요. 그냥 누가 봐도 보팔이라는 동네에 지극히 평범하고 조용한 그런 재단사였죠. 하지만 그 평범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진실은 정말 끔찍했습니다. 이 사람이 지난 10년 동안 무려 33명이나 되는 트럭 운전사를 살해했다고 자백했거든요. 순식간에 인도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살인마 중 한 명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우리 곁의 살인마 이야기로 시작해서 공포의 역사를 되짚어보고 이익을 위한 살인과 쾌락을 위한 살인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도 최악의 사건은 과연 무엇이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바로 우리 곁의 살인마, 아데시 캄라. 이 사건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뭘까요? 어쩌면 가장 무서운 괴물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옆집에 아주 평범한 얼굴을 하고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소름 끼치는 사실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평범한 얼굴 뒤에 악마가 숨어 있는 게 비단 오늘날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18세기 인도로 가서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을 죽였다고 알려진 한 남자를 만나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터그 베람입니다. 18세기 후반 턱이라는 종교 집단을 이끌었는데요. 와, 이 집단이 저지른 살인 사건이 무려 931건에 달한다고 해요. 상상이 가시나요? 이들의 수법도 아주 독특했는데 루말이라는 의식용 손수건으로 여행객들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합니다. 결국 1840년에 체포돼서 교수형에 처해졌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외로운 늑대 같은 살인마랑은 완전 다른 아주 조직적이고 종교적인 의식에 가까운 범죄였던 거예요. 자,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죠. 이익을 위한 살인. 말 그대로 살인이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범죄의 주된 동기는 과연 뭘까요? 바로 이익입니다. 돈이죠? 이런 유형의 살인마들에게 살인 그 자체는 사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저 더 화려한 삶, 더 많은 돈을 손에 넣기 위한 가장 빠르고 또 가장 잔혹한 수단일 뿐인 거죠. 이 유형의 대표적인 인물하면 바로 이 사람, 찰스 소보라제를 빼놓을 수 없죠. 별명이 비키니 킬러예요. 1970년대에 동남아를 여행하던 서양 관광객들을 주로 노렸는데 왜 죽였냐? 그냥 그들의 돈을 뺏어서 호화롭게 살고 싶어서였어요. 희생자가 적게는 12명에서 많게는 24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요. 비키니 킬러라는 별명은 희생자 2명이 비키니 차림으로 발견되면서 붙여졌다고 합니다. 지금은 네팔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라고 하네요. 와, 이번엔 청산가리 살인마들인데요. 이게 진짜 흥미로운 게 뭐냐면 2명의 살인마가 나와요. 한 명은 청산가리 모한, 또 한 명은 청산가리 말리카. 모한은 남자고 말리카는 여자예요. 둘 다 돈을 뺏으려고 청산가리를 썼다는 점은 똑같은데 그 방식이 전혀 달랐어요. 모한은 결혼하고 싶어하는 여성들에게 접근해서 피임약이라며 청산가리를 줬고요. 반면에 말리카는 독실한 신자인 척 부유한 여성들에게 접근해서는 사원으로 데려가 독이 든 음식을 먹여 보석을 훔쳤다고 합니다. 똑같은 동기, 똑같은 독극물인데 표적이 완전히 달랐던 거죠. 이건 정말 할 말이 없네요. 살인마 자매, 시마 가빗과 레누카 쉰데입니다. 이 자매의 범행 수법은 정말 단계별로 체계적이에요. 먼저 아이를 미끼로 써서 사람들의 주의를 끌어요. 그리고는 납치한 아이들한테 소매치기 기술을 가르치죠. 그러다가 아이가 말을 안 듣거나 좀 걸리적거린다 싶으면 그냥 죽여버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무려 13명의 아이를 납치해서 최소 6명의 어린아이를 살해했다고 해요. 더 충격적인 건 이걸 친어머니한테 배웠다는 겁니다. 아이들을 그냥 훔치기 위한 도구로만 본 거죠. 자, 지금까지는 이익을 위한 살인을 봤는데요. 이제부터는 어쩌면 더 이해하기 힘들고 더 소름 끼치는 유형의 살인마들을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쾌락을 위한 살인입니다. 이 사람들은 돈 같은 거엔 관심이 없어요. 오직 살인 행위의 그 자체를 즐기는 거죠. 네, 바로 쾌락입니다. 이들의 살인은 돈이나 복수 같은 외부적인 이유가 아니에요. 그냥 자신의 뒤틀린 내면의 욕망,
그 심리적인 충동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그 살인하는 순간 자체가 이들에게는 끔찍한 만족감과 쾌락을 주는 거죠. 이 쾌락 살인마의 대표적인 인물, 바로 여기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라만 라가브와 캄파티마르 샹카리아. 먼저 라만 라가브는 1960년대에 활동했는데 뭉툭한 물체로 길에서 자는 노숙자들을 공격했어요. 자기가 30명 넘게 죽였다고 자백했고요. 캄파티마르 샹카리아는 1970년대에 망치를 들고 다니면서 무려 72명을 살해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냥 사람을 죽이는 게 즐거워서 그랬다고 해요. 정말 단순하고 조잡한 무기로 사회에서 가장 약한 사람들을 노리면서 도시 전체를 공포로 몰아넣은 거죠. 이번엔 오투 샹카르의 이야기입니다. 1988년 마드라스라는 지역에서 6개월 동안 열대 소녀 9명이 갑자기 사라집니다. 경찰은 처음엔 얘들이 그냥 매춘 조직에 팔려갔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수사를 하다 보니까 오토 샹카르라는 별명으로 불리던 오토릭시아 운전사가 용의선상에 오릅니다. 알고 보니 이 사람이 자기 일당이랑 소녀들을 납치해서 살해하고 시신을 화장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죄는 벵골만에 그냥 뿌려버렸다고 합니다. 결국 6건의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1995년에 사형당했죠. 정말 체계적이고 끔찍한 범죄였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어쩌면 인도 역사상 가장 끔찍한 사건이라고 불릴 만한 그 충격적인 내용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사건이죠. 바로 니타리 연쇄살인입니다. 이 사건에는 두 명의 핵심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주인 모닌더 싱 판데르와 그의 하인 수린더 콜리. 판데르는 노이다의 엄청난 부자 사업가였고 콜리는 그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죠. 모든 범죄는 바로 이 판데르의 집에서 일어났습니다. 콜리가 주로 아이들을 집으로 유인하면 그 안에서 강간, 살인, 심지어 식인 행위까지 벌였다고 해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이 부유한 집주인과 하인, 두 사람 모두 이 끔찍한 범죄에 깊이 연루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그 집 근처에서 발견된 게 바로 두뇌골이었습니다. 총 17개. 이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중 16개가 실종된 아이들의 것이었고 1개는 성인 여성의 것이었어요. 피해자 대부분이 어린아이였다는 거죠. 이 끔찍한 발견 때문에 당시 식인, 아동성 범죄, 장기 밀매 같은 온갖 끔찍한 혐의들이 다 제기됐었습니다. 네, 저 먼 옛날의 터키 교단부터 우리 곁에 있던 평범한 재단사 아데시 캄라, 그리고 이 니타리 사건까지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모든 끔찍한 이야기들은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이웃을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